오늘은 숨길 수 없는 ADHD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ADHD인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떤 말 습관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딱 느껴집니다. 아, 이 사람 ADHD구나. 만약 여러분이 오늘 말할 3가지 말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ADHD의 확률이 높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으셨어도 만약 ADHD라면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3가지를 바꿔보시면 그동안 답답했던 소통의 문제들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그럼 ADHD를 숨길 수 없는 말습관 3가지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ADHD들의 숨길 수 없는 말버릇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맞다, 그거 뭐지? 네, 보통 사람들은 이 ADHD가 산만하고 좀 조급하고 실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 맞다, 이런 말투가 가장 핵심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실수를 해오고 비난을 받아오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기 실수를 드러내는 걸 상당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말들은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투가 ADHD만의 말습관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ADHD들의 숨길 수 없는 말버릇. 우선 그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을 잘라먹는 겁니다.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을 수가 없어요. 참는다고 참았다가 말을 하는데도 상대방 말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이 안 돼요. 컷아웃이 돼요. 뚝 잘라서 들어가게 돼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계속 퐁퐁퐁퐁 올라오는데 이 말이 지금 놓치면 사라지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 말을 지금 막 하고 싶어요. 그 충동을 이길 수가 없어서 말을 잘라먹고 들어가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잘라먹고 질문을 하는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라먹을 때는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아 근데 라면서 말을 돌려오거나 어쨌든 간에 라면서 앞에 말을 빠르게 마무리하고 내 화제로 전환을 시키죠. 그런데 재밌는 건 내 생각마저 잘라먹고 나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아 근데 내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라는 말도 자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숨길 수 없는 ADHD의 말버릇은 바로 좀 축약해서 왜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상대의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했어도 내 말로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말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다 들었을 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저러저러 하고 이래서 이렇다는 거잖아 라면서 상대가 자기 얘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거나 또 깊이 있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이해했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내 입으로 다시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온전히 상대 입장을 이해하면서 듣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좀 축약해서 왜곡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내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아닌데 그걸 짧게 축약하면서 뭔가 왜곡을 시키니까 그렇지 않다면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럼 내가 그걸 그렇게 이해했어 라는 걸 또 설명하다 보니까 또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어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라고 아주 공감조의 말투를 쓰지만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또 잘라먹고 치고들면서 자기 말로 축약해서 말하려고 하는 말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ADHD인 사람들의 숨길 수 없는 3번째 말버릇은 바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3번째 말 습관은 정말 사실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앞에 2개의 말버릇은 사실 의도가 있어요. 내가 막 떠오르는 말을 말하고 싶고 상대의 말을 내가 알아들었음을 빨리 어필하고 또 내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고 이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어떤 욕구가 담겨져 있는데 이 3번째 장황하게 말하는 말버릇은 의도된 바가 아니에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널려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주어서 뭉텅이로 말을 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책상 위에
도구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막 널브러져 있는데 내가 뭔가 고치거나 이 도구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고치고 하다 보면 뒤적거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놓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처럼 그냥 말하고 있는 거예요. ADHD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사람들은 무슨 말이야, 지루해, 좀 짧게 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누구보다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짧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의도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래서 네가 이게 이렇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해주면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거는 좀 일반인 분들의 이해와 배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런데 제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말버릇은 사실 ADHD인 사람은 스스로 잘 인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명상을 하고 연극치료를 하면서 계속 나를 알아차리고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왜 사람들은 내 말을 끝까지 집중하지 못하고 내 이야기가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되지?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데도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하지? 답답해, 억울해, 너무해, 속상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돼요. 만약 지금 방금 제가 했던 말에 좀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가장 따뜻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지인에게 내가 네 말을 들을 때 말을 자꾸 잘라먹어? 내가 들은 말을 자꾸 조금 왜곡돼서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좀 장황하게 말하나?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물어볼 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물어봐야지, 혹시 내가 그래? 라고 아닐 텐데?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면 그냥 듣기 좋게 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담백하게 물어보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건 절대 극티에게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냐면 저희는 사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받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나를 판단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평생에 걸쳐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려워요. 만약 따뜻한 F가 좀 그런 경향이 있어 라고 말해준다면 내가 ADHD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ADHD는 발달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처럼 걸렸다, 안 걸렸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게 아니라 보통의 다른 발달장애와 동일하게 어려움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넓게 펼쳐진 스펙트럼의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ADHD 진단을 받았어도 문제 증상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충동성이 삶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주의력이, 어떤 사람은 역동성이나 공격성이 가장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DHD라고 해서 동일한 증상과 동일한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ADHD 스펙트럼의 앞단에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저 끝단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의 정도는 매우 다양하고 큰 차이가 날 거예요. 하지만 체계화와 충동성이라는 이슈와 관련해서 보여지는 경향성으로 세 가지 말습관을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ADHD 진위를 따지거나 자기 자신을 단정 지을 목적으로 이 영상을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가 이런 경향성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해하게 되면 자기 비난을 줄일 수도 있고 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오해를 풀 수도 있고요. 혹은 대화가 뜻대로 풀리지 않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였을 때 좀 더 빨리 소통의 방향으로 벗어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이런 말습관이 나한테 있는데? 라고 하고 다른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으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들어야지 라고 노력하거나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냥 그래? 라고 넘어가려는 참을 수 없기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장황하게 말할 때 중간에 스스로
이걸 끝까지 정리해서 말하려는 노력을 그만하고 이쯤이면 됐다. 충분히 했다라고 그만 멈출 줄 아는 이런 노력만으로도 소통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 말고도 스펙트럼 저 끝단에 있으시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연극 치료도 하고 명상도 하고 계속 치유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소통도 안 되고 답답하고 하고 싶은 걸 뜻대로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끝단에 있는 분들은 치료를 받으시고 하지만 스펙트럼 아래쪽에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조금 스스로 관리하면서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숨길 수 없는 ADHD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느끼셨겠지만 저도 ADHD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최소 2배속 이상으로 듣고 계실 ADHD 동지 여러분들의 소통에 제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 이야기에 공감받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부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만나요.